한국 타악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 편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였던 편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편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경은 편종과 마찬가지로 16개의 경을 하나의 틀에 매달아서 소리를 내는 유율 타악기입니다. 다만 편종과 다른 점은 종 대신 경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경은 돌입니다. 그래서 편종이 우리가 팔음으로 분류했을 때 금부에 속한다면 이 편경은 석부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경석은 서로 다른 음높이를 갖고 16개가 하나의 틀에 매달리게 됩니다. 편종과 마찬가지로 편경은 중국의 고대 악기입니다.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어. 사실 초기의 편경은 농사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초창기에 은나라 때 사용됐던 편경은요, 오늘날과 같이 기역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고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굴이 되고 있는 반월형 석도, 우리가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그런 유물을 한번 떠올리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농기구와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월형 석도는 대체적으로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윗부분, 꼭지점 부분에 2개의 구멍을 내어서 끈을 묶고 그 묶은 끈을 손목에 걸어서 벼나 다른 곡물들을 베는 형태의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농기구는 가을 거지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매달아 놓았다가 그 돌칼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악기로서 편경이 농경 문화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악기로 연주하는 편경과 이 반월형 석도, 이 돌칼은 전혀 다른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초창기 중국에서 발견된 편경들은 음높이가 다름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후대로 올수록 모양은 같이 하고 그 두께를 달리해서 높이를 조절하는 편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종은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종 11년에 송나라의 대성악을 수입을 하면서 편종과 함께 편경도 같이 고려에 수입되게 된 것입니다. 편경이 고려에 들어온 이후에 재래악과 연양해서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조선시대 때 아악 정비를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편경들이 만들어지고 특히나 세종 6년에 남양에서 좋은 경돌이 발견돼서 이를 가지고 만든 528매의 경은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편경의 제도는 이어져서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연주되는 궁중음악 문화에서 편경은 빼놓을 수 없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종 11년에 송으로부터 들어온 이 편경이 어떻게 조선시대 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5년 세종 7년의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에서 경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경석이라고 함은 이 편경을 만들 수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조에서 경석을 캐낼 수 있는 옥인을 보내서 경석을 캐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이 편경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박연이 1427년 경 12개짜리 석경 한 틀을 처음 해서 제작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1426년 세종 8년부터 28년 세종 10년까지 528매의 경을 제작해서 궁궐에서 치르는 다양한 의식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때 제작한 조선의 편경이 중국의 것보다 음높이가 더 잘 맞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편경의 제작은 세종 때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편종 제작과 마찬가지로 이 편경 또한 1744년 영조 20년에 인정전 화재 때 소실된 악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악기 조성청을 설치하고 편종 두틀, 편경 두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776년 정조 즉위년에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 제례에 사용하도록 경모궁 악기 조성청을 설치하고 편종 두틀, 편경 두틀을 제작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편종과 똑같이 편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종과 편경은 언제나 함께 연주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4년 순조 4년에는 사직 제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직 악기 조성청을 설치하고 화재로 파손된 편종 편경의 일부 종과 경을 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경에 대해서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악을 정비할 때 박연이라는 뛰어난 신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박연에게 편경을 만들라 명했고, 세종대왕이 임금이 된 지 7회가 되던 해 가을에 황해도 해주에서 율관의 기본이 되는 거서가 났습니다. 거서는 뭐냐면 검은색의 기장을 말합니다. 기장이라는 곡물이죠. 이 중국에서는 율관을 제작할 때 거서를 나열을 해서 거열을 이렇게 세로로 배열하기도 하고 가로로 배열을 하기도 해서 종척과 횡척이라고 하는 황종율관을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서를 가지고 율관을 만든다는 것이 옛 전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었는데, 해주에서 율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서, 검은 기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종이 율관을 통해서 황종률을 제정을 하고 제절된 율관을 통해서 12유를 만든 다음 그 12유를 통해서 악기를 조율하고 우리가 예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8회 되던 다음 해에는 봄에 경기도 남양 지역에서 경석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것이 어떤 하늘에서 내린 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예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종이 깨닫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해주에서 발견된 거서를 통한 율관 제작과 남양에서 발견된 경석을 통한 편경 제작이 혁구경신, 즉 새로운 악을 정비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박연에게 명해서 편경을 만들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장알을 가지고 율관을 만드는 사업이 박연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해주에서 난 기장을 가지고 율관을 만들었더니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편경과 편종에서 사용하는 황종률보다 높은 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연이 묘책을 떠올립니다. 해주의 기장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밀랍을 활용해서 율관을 만들 수 있는 기장을 만들고 그 기장을 통해서 황종율관을 만들게 됐더니 그 율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하고 경이 황종음에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율관을 가지고 편종과 편경 등 다른 악기를 만들 때 율을 딱 맞춰서 제대로 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틀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박연은 새롭게 경 두 틀을 만들어서 임금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박연에게 형제 성음의 법은 어디서 취했는가? 즉, 이 편경의 모양과 그 음 높이를 어디에서 취했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박연은 대답하죠. 형제는 중국의 편경이다. 더 다른 말이 나올 수는 없겠죠. 성음은 스스로 만든 12 율관에 맞췄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비난합니다. 중국의 음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율관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을 하는 것이죠. 확실히 세종대왕은 중국 음악과는 달리 우리 음악을 스스로의 음악으로 보고 있었던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음악관을 보면 우리가 왜 중국의 음악을 죽어서도 들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박연희 소상이 세종대왕에게 명하자 임금은 중국의 경 한 틀과 새롭게 만든 경 두 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주하게 하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들의 음악을 듣고 경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경은 음률이 맞지 않고 이제 새롭게 만든 경이 그 음률에 옳게 된 것 같다. 경석을 얻은 것은 이미 행운인데 이를 들으니 성음이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유를 만들어 음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몹시 기쁘다. 다만 이칙, 한매 소리가 높은데 무엇 때문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박연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세종대왕께서 지적하신 이치금을 내는 경석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가늠한 먹금이 그대로 있어 다 갈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 전통악기를 배운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경은 음 높이를 조절을 할 때 경의 두께를 가지고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음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깎아내야 할 먹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던 먹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세종대왕께서 지적하신 이칙의 경이 두껍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연이 그 먹금을 다 갈아버리고 새롭게 연주를 해보니 정확히 이치금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악을 정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가와 그리고 박연이 악악 정비에 있어서 또 악기 제작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그 악기가 중국의 악기와는 다르게 아주 정확하게 음에 맞았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연은 이 이후로 세종 8년 가을부터 10년까지 남양의 도를 다듬어서 종묘의 영영전에 쓸 평경과 여러 제사에 통용할 평경 등 등갑평경 특경까지 모두 228매의 그 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평경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경은 악기를 매달아 놓는 틀인 가자와 그리고 18매의 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경이 기역자처럼 생긴 것은 하늘이 굽어서 아래로 덮는다는 뜻을 담아낸 것입니다. 굽었다는 그 형상이 바로 하늘이 굽어서 아래를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 쪽을 두드릴 고자에 한자를 써서 고라고 부르고요. 짧은 쪽을 넓적다리 고자를 써서 고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고는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을 고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평경은 경편 16매를 크기를 거의 같게 만들고 두께를 달리해서 음높이를 조절을 해서 이 가자에 매달아 놓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16개의 경은 순서에 따라서 가자의 아랫단과 윗단에 배열이 됩니다. 아랫단은 편종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종과 임종까지에 해당되는 경을 달고요. 윗단에서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측으로부터 청협 쪽에 8개에 해당되는 경을 매달게 됩니다. 가자는 편종과 마찬가지로 평경에서도 2개의 가로대와 가로대를 지탱하는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2개의 가로대는 당연히 위에 8개, 아래 8개의 16매의 그 경을 매달 수 있는 그런 가로대고요. 그리고 이 가로대를 지탱하기 위해서 2개의 기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기둥 아래쪽에는 구멍을 뚫은 상자 모양의 방대, 흰 기러기 한 쌍을 올려놓고 기둥을 꽂아서 고정하게 됩니다.
흰 기러기 한 쌍은 드높이 멀리까지 경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틀 양옆에는 봉두를 조각을 하는데, 우리가 편종은 용두를 조각을 했고 평경은 봉두를 조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봉정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과 봉은 상상의 동물로 굉장히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봉의 머리를 가지고 틀의 양쪽 끝을 우리가 장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틀 위쪽으로는 3개의 공작을,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그 꿩 깃털로 만든 치미 유소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편경의 음력과 조율법입니다. 편정과 더불어서 12율 사청성을 연주하는 악기이지만 실제로는 편정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내고 있습니다. 악학계범에서는 편정과 더불어서 편경의 조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꺼워서 소리가 높아 음이 맞지 않으면 갈아서 얇게 만들고, 너무 얇아서 소리가 낮으면 아래 끝을 갈아서 조율한다고 했습니다. 편정의 조율 원리와 편경의 조율 원리가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주 자세와 방법입니다. 악합계범에 기록된 연주 방식으로는 악을 연주할 때는 황종에서 임종까지는 오른손, 아랫단은 오른손을 쓰고요. 이칙에서 청엽종까지 윗단은 왼손을 연주해서 연주하도록 했지만 소각에서는 두 손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도 편종과 똑같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악곡과 무관하게 오른손으로만 연주하기도 하고 오른손 왼손을 다 쓰기도 합니다. 셋불망치인 각태로서 경의 고 부분을 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는 긴 쪽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경으로 연주하는 악곡은 편종과 똑같습니다. 여밀락만, 여밀락령, 해령과 같은 여밀락 계열의 음악이 있고요. 종묘제례악, 사직제례악, 문묘제례악과 같은 제례음악이 있고, 낙양춘, 보호자 같은 당악 계열의 음악에서 이 편경을 편종과 더불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타악기 중 편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한국 타악기 세계, 우리나라 한국 전통 타악기의 분류, 종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반주악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고, 그리고 아악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편종, 편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